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상담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부천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주제가 내년 경자년,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을 잘 보내자, 이런 뜻에서 내년 경자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주 공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도 사주를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사주 채널을 가끔 즐겨보기는 하지만 사주 공부를 직접 할 생각은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주를 한번 공부해 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라는 것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이 좋고 알짜배기 분야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공부를 한다고는 했는데 성과를 보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내년 1월 달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한국경제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10년의 운이 어떤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취재를 하는데 저를 그분이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던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공부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말고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사주가 어렵다는 건 다 알아요. 사주명리학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어렵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실 때 어려우니까 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레짐작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할 수 있는가,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국어를 과외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가 국어 과목이 약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과외 선생을. 한 명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한 명은 노량진에서 소위 대강사라고, 제가 젊을 때는 대강사라고 불렀거든요. 잘 나가는 그 쪽집게 강사예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상당히 명성을 얻고 있는 쪽집게 국어 강사.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국어 시험을.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국어국문학과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보다 노량진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 강사가 훨씬 더 잘 가르쳐요, 그 쪽집게 강사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국문학과 교수님은 그야말로 그 국문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공부하신 분이고, 그 노량진의 유명한 그 대강사는 어떻게 하면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특화돼 갖고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이제 수능 시험 잘 보게끔 과외를 시켜야겠다 그랬을 때는 그 쪽집게 강사한테 맡겨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쪽집게 강사가 돼야죠. 그 국어 국문학 교수처럼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이제 할 때 실전에서 이제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사주명리학 박사가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사주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걸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이쪽 분야의 박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나는 사람하고 뭐 상담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계속 공부해가지고 진짜 그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인정된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에서 다 인정해 주는 학문이고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학문적인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성과를 얻은 사람들은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은요, 그런 게 없어요. 대학교에 사주명리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교를 찾아보면 있기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4년제 과정을 수료했다든가 아니면은 학위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사람들하고 직접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서 저 사람 상담 잘해, 잘 맞춰,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에서 동영상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나는 학자의 길을 가겠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딱 결론이 났어요. 사주명리학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상담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을 잘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상담을 할 때 그걸 잘 풀어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만족하고 저 사람 훌륭한 상담가다, 뭐 쉽게 말해서 참 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요, 몇 가지 안 돼요.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상담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나의 재물운이 어떠냐, 나의 이성운이 어떠냐, 나의 자식운이 어떠냐, 나의 직업운이 어떠냐, 건강운이 어떠냐, 뭐 이런 거, 인생 중대사, 요 몇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상담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딱 나왔죠. 옛날 중국의 뭐 연애자평이니 접천순이 뭐 이런 어려운 고서를 들고 그 한자를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그 요령만 잘 파악한다면 의외로 짧은 시간 안에 사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공부 방법이 맞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맞다고 생각이 되면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실 때 뭐 동영상을 주로 많이 듣잖아요. 동영상도 듣고 뭐 책도 보고 뭐 이러는데 일단은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참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한숨을 쉬어요. 야, 씨,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공부하냐.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숨을 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을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다 외워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강의 동영상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 그래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듣다 보면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감을 잡죠.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몽땅 다 외우겠다 그러면 진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이 처음서부터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처음서부터 끝이 있으면 1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면서 끝을 보겠다. 그러면은 안 돼요. 사람들 예전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책이 겉에만 꺼먹고 뒤에는 깨끗하죠. 겉에 좀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